트임 수술 후 붓는 증상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패인 모양이 문제가 된다든지 흉살의 문제, 도호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 성형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트임 수술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인터넷에 트임 부작용만 검색을 해보셔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트임과 뒤밑 트임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해를 풀어드리고 여러 가지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돌기 시작한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트임 수술 후 붓는 증상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뒷트임의 경우는 붓는 증상이 많지만 앞트임의 경우는 그런 증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앞트임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패인 모양이 문제가 된다든지 흉살의 문제, 도호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흉살의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흉살은 피부가 재생되고 있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흉터로 남는 경우에는 앞트임 재수술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통해 흉터로 남은 살을 제거를 하고 새롭게 봉합하는 것입니다. 도호가 많이 보이거나 디자인적인 문제라면 보건술을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수술법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뒤밑 트임이 앞트임보다 부작용의 스케일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트임은 디자인적인 문제가 대부분인데 반해 뒤밑 트임은 디자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 또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뒤밑 트임은 환자의 흰자위가 많이 가려져 있을수록 효과는 좋은데 과도하게 틀 경우에 결막 노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트는 것을 목표로 잡으신다면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밑 트임 후 절개한 부분이 잘 회복되지 않고 벌려진 부분에 흉살이 찰 경우 디귿자로 벌어진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가 뒤밑 트임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디귿자로 붙지 않고 단순히 조금 붙는 정도로만 발생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디귿자로 벌어진 형태가 될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분들은 본인 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목표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트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트임을 할지 혹은 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트임의 경우 올바른 디자인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뒤밑 트임은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정 수술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환자의 눈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법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원하는 디자인과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하여서 적절한 수술법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몽고주름이 강해서 답답한 눈일수록 앞트임 효과가 좋을 수는 있지만 눈과 눈 사이가 가까울 때에는 앞트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뒤밑 트임의 경우 흰자위가 많이 가려져 있고 트일 공간이 충분하다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임의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트임 수술이 워낙 보편화된 수술이기 때문에 트임 수술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트임 수술을 하면 좋지 않은 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 트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AB성형외과 마성환 원장이었습니다.